자 보면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이제 SN이라고 다 보통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두 개 합이 뭐래? 일정하다는 애 맞지? 근데 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식에 AN만 있거나 아니면 SN만 있거나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식에 AN도 있고 SN도 있다. 그치? 그러면 통일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AN이다 라는 것을 SN 빼기 SN-1로 대체라는 거야. 혹은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SN 빼기 SN-1을 AN으로 바꾼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선생님. 맞죠? 근데 요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여기에서 AN을 바로 SN으로 SN 빼기 SN-1로 바꿔버리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 SN은 SN 빼기 1 플러스 K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뭐 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다 배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루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네. 아 근데 안 되네. 뭔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이 공식을 쓰는 순간 n은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도 조건도 끼워 넣으시고요. 근데 다시 한번 더 만들어진 점화식 형태를 보면 얘는 SN이 무엇이다 라고 단정 짓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주어진 식에서 AN 플러스 SN은 K다 라고 해놓고 또 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n 대신에 n 빼기 1을 또 넣습니다. 그러면 AN 빼기 1 플러스 SN 빼기 1은 또 K가 되겠죠. 다만 n은 2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갔나요? 그럼 여기서 뭐 해보자? 빼보자. 빼게 되면 an 빼기 an 빼기 1이 될 거고 sn에서 sn 빼기 1을 빼면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an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는 0이 되겠네요. 이해갔나? 그럼 이게 훨씬 낫겠네요. 이 an은 an 빼기 1이 되고 an이 후항이야 an 빼기 1이 후항이야. an이 후항이지. 그래서 an 후항은 전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n은 맞죠. n은 여전히 2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 형태로 바라보면 이런 점화식 형태로 바라보면 an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S8을 줬으니까요. S8이다라는 것은 미안 S7, S6을 줬지 않습니까? 맞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공비라는 건 알게 됐다. 그치? 네. 뭐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네요. n에 2를 넣는 순간 A 2는 2분의 1 A1 이거니까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AN은 등비수열이다. 그리고 공비는 2분의 1이다 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뭘 변형하기보다는 그냥 합공식 바로 쓰겠습니다.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A라고 잡을 거죠. 그 다음에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6개 그리고 189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에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64분의 1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64분의 6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센스껏 3 곱하기 63으로 바꿔놓죠 뭐. 됐나? 63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3, 4, 3, 2랑 약분해서 32가 되고요. 32분의 A는 3이 되네요. 그래서 A는 뭐다? 96이다. 그래서 A는 뭐다? 뭔데? 96 2분의 1에 n-1승. 근데 왜 K를 구하는 거냐 귀찮게. 시작합시다. 1 넣을까? 1 넣자. 모든 자연수이잖아. 맞지? 모든 자연수잖아. 그래서 n에 1 넣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뭐 엄마. S6이 있는데 A6만 구해서 더하면 되네. 맞네요. 맞죠. 근데 봐봐. 네 말은 여기 n에 6을 넣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도 괜찮죠. 근데 저는 첫째 항 넣는 1 넣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면 첫째 항 이거 n에 1 넣으면 A1 그리고 S1은 K고 A1이나 S1이랑 똑같아. 똑같고 그게 9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192는 K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 16번 한번 봅시다. 자 T의 범위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려져 있는 다시 그리러 갑니까? 유리함수다라는 것은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지. 맞아?
점근선 존재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다시 접어 올렸을 때 절대값 씌웠다는 것은 접어 올린다는 건데 접어 올렸을 때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를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뭐를? y는 x분의 2 빼기 3을 말입니다. 그럼 얘는 점근선은 x는 0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3 아니 y는 마이너스 3 아닙니까? 점근선.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것. 뭐 사실 여기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뭐 해라?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로 2분의 3인가 3분의 2가 3분의 2가 되겠네요. 됐나? 네, 접어 올립니다. 이 함수를 절대값 씌운다는 것은 접어 올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접어 올리게 되면 점근수도 접어 올려지겠죠? y는 3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점근선을 따라서 그려지는 거다. 그래서 y는 t다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t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 있도록 이렇게 정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쌤이 항상 습관 잡으라고 하는 거. 접어 올리게 되면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원래 함수에서 접혀진 놈이 아니니까 그대로 부호를 가진다라는 거. 이렇게 이름을 써주는 거. 그래서 y는 t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줘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거 함수에서 요랑 y는 t랑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연립방정식 생각해버리죠. 맞나요? 그래서 x분의 2는 t 플러스 3이 되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2분의 x는 t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 x다라는 것은 이 x의 좌표라는 것은 t 플러스 3분의 1가 아니라 2가 된다는 거겠지. 이해갔나? 그 다음 요것도 y는 t랑 만나는 거 찾아라라고 하면 얘도 는 t를 해버리죠. 그래서 x분의 2는 3 빼기 t가 되는 거고 2분의 x는 3 빼기 t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x값은 3 빼기 t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줄래? 라고 하는 것은 요 큰 값에서 요 작은 값을 뭐하자? 빼자. 3 빼기 t분의 2에서 t 플러스 3분의 1을 빼자. 그걸 ft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기 전에 얘를 좀 통분을 좀 해서 정리 좀 합시다. 그럼 얘는 3 빼기 t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바로 통분하면 되잖아. 합차 합차 안 쓸 거예요. 귀찮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2t 플러스 6 빼기 6 플러스 2t 땅땅. 그럼 거기다가 뭐를 곱해주세요? t분의 1 한 개 곱해주세요. 이게 ft지 않습니까? 맞지? 그럼 따라서 남는 것만 딱 정리해서 써주면 분모는 그대로 올 것이고 그 다음 분자가 원래 4t였는데 4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t가 0으로 간다는 것은 분모가 0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하면 9분의 4다라는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17번 풀었니? 풀리드나? 쌤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일단 는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는 k.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 b의 c는 54분의 k. 숫자 왜 이러노? 로그 c의 a는 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a랑 b랑 c라는 문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b가 a의 마이너스 4분의 k승으로 튀어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c가 b의 54분의 k승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얘는 a가 c의 k승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두 개에서 좀 연립을 좀 해보죠. 뭐 연립이라 좀 보다는 그냥 대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c는 a의 마이너스 4분의 k승에다가 54분의 k승 이렇게 거듭제곱 들어갈 것이고 c는 a의 마이너스 216분의 k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드럽네요. 그 다음 이것도 이런 센스를 발휘해볼까요? c는 a의 k분의 1승 맞습니까? 사실 거듭적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해도 되죠? 왜냐하면 a, b, c가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우리는
밑이 서로 같은 양변의 밑이 서로 같은 지수꼴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는 밑이 같으니까 또 1이 아닌 거니까 밑이 1이 아닌 거니까 밑이 서로 같은 형태 그럼 지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밑이 같다라고 해서 지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형태 지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A가 1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왜 1이 아니라고 줬는지까지 파악하고 지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K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이라서 이쁘죠? K는 마이너스 6으로 말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여기 형태를 정리하면 B는 A의 마이너스 4분의가 아니라 2분의 3승 그 다음에 C는 B의 마이너스 9분의 1승 그 다음에 A는 C의 마이너스 6승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봐라 B 곱하기 C를 구해야 되고 A의 값을 찾는 형태야. A가 없는데 여기에 맞지? 그러면 B와 C를 다 뭐로 표현하자? A로 표현하자. 그러면 C다라는 것은 A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겠네. 그러면 B랑 C를 곱하기가 좀 편해졌다. 왜? 밑이 이렇게 같아졌으니까요. 이해 갔나요? 이거 잘못 썼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거죠. 마이너스 4분의 K승이잖아. 근데 K가 마이너스 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쏘리 됐나요? 이해 가나요? 지수가 음수가 되면 이상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 B 곱하기 C가 300 이하다라고 부등식 세워버리면 혹시나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뭘 봐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지수 형태를 좀 정리했을 때 A의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승이 되겠네요. 3분의 4승 요 놈의 값이 300 이하여야 돼. 보다 더 중요한 건 자연수여야 돼. 그렇다면 지수가 깔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수가 깔끔하지 않죠. 우리한테 깔끔이라는 것은 얘가 유리수 형태가 정수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얘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지수 자체가 0 이상인 정수, 즉 자연수, 0이거나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3분의 4라는 형태가 됐으니까 A라는 것은 뭐다? 무조건 뭐다? 세제곱수가 되겠다. 세제곱수가 되어야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3을 좀 약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만약에 1은 안 되니까 2의 세제곱 8이다 라고 한다면 요 값은 2의 3승의 3분의 4승이니까 16 300보다 작은 거 맞지? 그 다음 A가 3의 3승이다 라고 한다면 3의 3승의 3분의 4승이니까 81 괜찮죠? 그 다음 A가 또 4의 3승 64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할게요. 4의 4승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4의 4승은 256이니까 300보다 작은 거 확실하고요. 이제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5의 4승은 625니까 300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가능한 건 뭐다? 이렇게 세 개다. 혹시나 이걸로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지? A 값의 합을 찾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건 35가 되고 이거 두 개 더한 건 99예요. 네, 99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